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통일부가 올해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이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적게는 6배, 또 많게는 10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남한 사회에 던져진 탈북 청소년들이 정착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남한 사회를 잘 알고 탈북 청소년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멘토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탈북 청소년들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탈북민 멘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허수경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등 한국으로 이주해온 청소년들의 정착과 학업을 돕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재단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 초기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초기 지원팀 허수경 팀장은 8년째 탈북 청소년들의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사역에 대해 허수경 팀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사실 뭐 탈북 청소년들의 멘토 하면 이렇게 약간 아버지와 같은 이렇게 남한 약간 푸근한 남한 분들, 예, 좀 많이 나오셨죠. 보현 씨는 항상 간부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잘하는데, 근데 북한에서 오신 거죠. 예. 말씀 안 하시면은 좀 이렇게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북한에서는 생활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연유로 탈북을 하시게 되셨을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다 밝히긴 어렵지만 네.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그 경제를 전공했고 전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고향이 남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서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생각지도 않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결한데 굉장히 확실한 이유예요. 그렇죠? 남편이랑 같이 재회를 하신 거예요, 남한에서? 네. 다행이네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은 남편을 만나는 건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 과정은 되게 길고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먼저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북한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아이는 2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남편을 찾아서 중국을 먼저 오게 됐잖아요. 근데 중국을 왔을 때 이미 남편은 또 다른 곳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이제 또 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적적으로 저 이제 친척이 있었는데 친척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척분이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의지할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어려운 탈북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 네. 남한으로 또 오게 됐는데 남한 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남한 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또 거기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대학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오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도 일을 해보고 다른 곳에도 일을 해봤는데 제가 식당에서 해보니까 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내가 이걸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살면서 계속 제 직업으로 가질 수 있을까?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쪽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아이는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왔으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는 이제 학원이든 아무튼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제 학원을 먼저 이제 갔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을. 간호조무사.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를 보고 그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다 이제 20대 아니면 진짜 그렇죠. 나이 많아요. 30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나이 그때 30대 중반이긴 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외래어도 많고 이제 되게 어려웠지만 용어도 그러게요. 예, 그렇죠. 어려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모의 시험을 보면 한 1, 2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야. 그래서 그 학원 안에서 그래서 꽤 공부할 만하구나. 그래도 여기는 제가 생소하지만 그래도 여기 애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애들은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열심히 안 했던 거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사실 열심히 안 하고 저는 그래도 이제 애도 있고 이러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만하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니까 교육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유아교육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신 거예요? 네, 34살에 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통 그 하나원에서 이제 퇴소하면서 나오면은 다들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올라가요. 있을까? 보현 씨, 돈을 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나를 고민을 하게 되고 일단 아니 생계적으로도 일단 고민이 제일 먼저 닥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다가 아이까지 있으니까 사실 아이랑 함께 먹고 살 걱정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래도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대학 진학을 하셨을까? 이건 진짜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준비된 과정이 아닐까.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좀 그 배운 지식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과연 공부하는 게 맞을까?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같이 나온 탈북자들도 네가 뭘 큰 벼슬을 하겠다 그 나이에 이제 대학을 가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학 문화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한국에서 사는 청년들이 그 꿈을 꾸고 이제 그 미래를 보면 제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겠는지를 알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청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심지어 남편도 반대를 했지만 제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은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유아 교육을 전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치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교회 부설 유치원 같은데 취업을 했는데 되게 이제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사고했던 어떤 그런 거랑 이제 여기서 배운 그 지식이 그러니까 놀면서 배운다는데 사실은 저는 놀면서 배우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놀면서 어떻게 배우지? 우리는 딱 책상에 앉아서 뭘 써야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런 교수 방법이라든지 교육 목표라든지 아무튼 그런 교수안을 작성하는데 그런 것부터 제가 너무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너무 억제돼 있어서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차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제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연봉 협상이 돼서 연봉을 이제 올려주기로 했는데 저만 이제 협상도 안 하고 올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항의를 했죠. 왜 제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제가 탈북자여서 처음에 받을 때도 되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생각이랑 안 맞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 센터에 들어간 거는 평소에 제가 이제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되니까 나 같은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약간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위축이 되고 약간 항상 그 이제 북한 사람인 걸 가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돕고 싶다. 이왕이면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도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센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다가 여기가 공지가 났길래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해서 여기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그 남한에 와서 그 달라서 너무 그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그 부분, 보현 씨도 그 차이 많이 느꼈잖아요. 저도 이제 그 탈북민 밤에 이제 13시간씩 일을 하면서 월 80만 원 받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줄 모르고 아직은 남한사회 정착이 안 됐다는 이유로, 솔직히 일하는 데는 똑같았거든요. 맞아요. 공부하는데 똑같았는데 그냥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 생활을 잘 모른다는, 일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 생활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야간대로 일하면서. 근데 참 여러모로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움, 또 나만의 차이, 또 나만의 차별,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결국은 현재의 직장으로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곳일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되게 낯설죠. 네. 말 그대로 이주해 온 청소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나와 이제 너도 다른 문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문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고, 탈북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온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우리나라에 온 그런 전체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이제 포괄해서 저희가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그다음에 그 재단 이름도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탈북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도 입국 청소년인데, 네. 이 청소년은 최근에 이제 국제결혼 재혼 가정이 늘어납니다. 이제 2012년부터. 그래서 그 재혼 가정에 그 엄마 아이 있잖아요. 본국에 있던 엄마 아이가 이제 중간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중도 입국이라고 이제 이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90%가 거의 중국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후기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그다음 한국 문화, 뭐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는 초기 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초기에 정착하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이제 돕는. 가장 어렵고 예민한 아이들을 딱 맡고 계시네요.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많은 탈북 청소년들 만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탈북 청소년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그 15년 6월까지는 북한 이탈 주민 전체가 한 28,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저희가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약 20%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명 좀 넘는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으로 이제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2,80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4세까지니까 대학을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탈북 청소년 중에 학교를 다닌다는 친구들이 이제 2,8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북한 출신이랑 제3국 출생이 있습니다. 그 제3국 출생은 북한 이탈 주민이 중국에 가서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전에는 이제 30% 50% 그러니까 그 제3국 출생이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 40%, 45% 이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40%. 그러니까 역전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전체 숫자의 한 70%가 여성이니까 그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예전에는 초등 연령이 많았는데 중학교 점차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서울의 중심, 종로에 위치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2006년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은 탈북, 다문화, 중도 입국 청소년 등 한국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며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탈북,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상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듣고 적절하게 지원도 하고 만약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도 하고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우유 없어요. 바나나 우유 있어요?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레인보우 스쿨 한국어 교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 미디어, 노래, 세계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레인보우 스쿨 외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훈련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내일을 잡아라 라고 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그 다음에 제과 제빵, 그리고 메이크업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탈북 청소년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단의 문을 두드린 지 8년. 이제는 탈북 청소년은 물론 다문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초기 지원팀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허수경 팀장. 이 아이들이 좀 바르게 성장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통일된 한국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큰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제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비롯한 이주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이들의 노력이 통합으로 가는 통일한국의 기초가 되길 기도해본다. 근데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뭔가요? 예, 꼭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아이들이 물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한국을 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부모가 데려오거나 뭐 몇 년 후에 이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상당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 뭐 아무튼 이제 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런 거, 그다음에 정체성의 어려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에 사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꼬리표, 그다음에 또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소통 단절,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 오는 가정에 가족이 해체됐다, 또 재구성 이제 됐다 이런 게 자꾸만 반복이 되면서 이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그다음에 정작 이제 학교를 갔더니 이제 따라 못 가겠는 이런 어려움. 그다음에 또래와 어울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를 쓰고 그다음에 공부도 잘 못하는, 나인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은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아마 그렇네요. 진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도 참 죄송했던 게 제 학창 시절을 좀 돌아보면요, 그냥 남한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이 치열한 학구열과 그리고 그 또래 집단 안에서 그 치열하게 또 생존해야 되는 그 미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 저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은 또 어떻겠어요? 가정이 불안정하고 본인의 정체성도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이 모든 것들이 낯설고 그래요. 근데 남한의 청소년들과 그 이제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 이렇게 좀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점이 좀 다를까? 그 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접하시니까요. 이것도 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남한 청소년들보다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은 이렇게 생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할까. 이게 우리가 그 또래면 이제 꿈을 꾸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갈까, 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니까 이제 생존이나 삶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또래에 맞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한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해야 될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해도 남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선생님이고 뭐고 그냥 이제 막 먼저 먹는단 말이죠. 근데 얘네는 선생님이 딱 와야 이제 그럴 땐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예, 되게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먹어요. 선생님 이런 힘든 거는 저희가 다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가 드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예의, 예, 그러니까 그게 훨씬 좋은 면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애들도 한 2, 3년 되면 여기 빨리 통과가 돼서 똑같아지더라고요. 예, 그런. 예. 아깝다. 근데 그게 애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분단이 워낙에 오래돼 있다 보니까 남한 또 부모님들하고 예. 북한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하고도 뭔가 같은 것도 있을 거야. 뭐 애들은 뭐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 같다면 또 뭔가 이제 차이점이 있을 거야. 교육 방법이라든가 애들을 키우는 뭐 아까처럼 뭐 예의 범절이랑 이런 것도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 진짜 궁금해지는 게 아이의 문화와 정서가 다른 뭐 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뭔가 더 아이들에게 압박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핏줄이잖아요. 그렇죠. 남한이랑 북한이랑 예전에도 한번 들어본 게 거의 비슷하다고. 교육열 약간 좀 센 것 같고 어떤 어떻게 거요? 달라요, 진짜? 예. 아니 그 남과 북을 뭐 막론하고 교육열이나 자식 사랑은 진짜 똑같습니다. 이제 그쵸. 어디가 그거는 똑같은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북한은 이제 유교의 그 전통이 그대로 있고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10년 있다 데려온단 말이에요. 자식이 이제 생각나고 이제 이래서 데려왔는데 부모는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되게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남한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부모는 아이가 사달라니까 쪼르니까. 근데 그게 마치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라도 아이 뒷바라지 해주는 게 내가 쟤한테 최고로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뭐 부모 교육을 받습니까? 뭐 사실은 이런 체계적인 걸 못 받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생계가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남한 부모님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설국민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세대 갈등이 좀 보이는데 네. 세대 갈등이 어떻게 남한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것 같은가요? 어떻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한 사회에 그렇죠. 이제 빨리 이제 또래 문화를 배우고 또래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느립니다. 그래서 그럼요. 말도 좀 사투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모님이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부모님은 그냥 이제 이야기 잔소리가 되고 아이는 부모님 말 듣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실업고가 있고 인문고가 있는 걸 모릅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선생님은 날 실업고 가라는데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이제 실업고를 진짜 얘가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부모랑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정보를 아는 것도 없고 이제 이걸 모르니까 북한에서는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예. 그냥 지시대로 움직였지. 네. 사람과 약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문과 있고 뭐 이과 있고 무슨 그렇지, 예. 뭐 공업 그러니까 그 무슨 관광고등학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직업고등학교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잘.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아이한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러네요. 경험해 봤어야지 하는데 경험을 하나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 맞아요. 저희도 사실 헷갈리는데 맞아. 참 많이들 낯서실 것 네. 같고 그 현재 탈북 청소년들 많이 이제 만나시면서 그들이 갖는 고민 중에 제일 큰 게 뭐던가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예, 공부를 해서 뭐 이제 대학을 가는 거, 그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취업을 하는 거. 예, 나만 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죠, 남한이랑. 공부하고 네. 취업하고 네. 공부하다가 취업 안 돼서 계속 공부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 네. 여러 고리들.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 보면은 그 청소년 중에서 굉장히 잘 되고 정말 가슴 뿌듯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반면에 또 이렇게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 사실은 제가 한 몇백 명의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이제 뿌듯했던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진로를 찾아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이런 게 해봤던 경험이 없잖아요. 이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정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담을 하면 내가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을지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계속 정해달라고 하는 거. 그럼 내가 선생님 말을 들을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어떤 뭐 길을 선택해서 가서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약간 이제 외국에 가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연락이 오죠. 제가 이번에 뭐 합격했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 가장 이제 뿌듯하고 그래서 진로를 찾아서 자기 길을 찾는 친구들이 가장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이제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 지역에 나가서 부모님이 이제 보살핌이 좀 덜하고 엄마는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집에 박혀서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이래서 이제 운둔형 이제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 중독이 되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안타깝죠. 아휴,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도 참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또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이게 또 이렇게 하나로만 치우치고 이게 좀 뭔가 나의 어떤 미래의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한 것에 대해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 그림을 그려봐 이랬어요. 못 그려요.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려봐 그랬더니 계속 친구 눈치를 보면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그리는 게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과 그냥 이렇게 트럭들, 뭐 탱크 이런 걸 그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싶다. 많이 아름다운 걸 보지 못했고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본 것들이 그것이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너무나 이 방대한 세계를 확 봤을 때 이제 이것들을 좀 분별력 있게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자신들에게 좋고 자신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을 거더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하게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우리가 꽃 피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청소년이라면 이제
꿈과 끼가 뭐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재능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북한 친구들이 뭐 저부터도 시작해서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해의식 같은 게 되게 있습니다. 이제 아 내가 탈북자인데 뭐 하겠어. 약간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분이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아 내가 괜히. 탈북자라서 그런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그런 데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 못 가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이제 누구보다 이 아이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제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많은 것을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별 있게 보고 그 너무 많은 것을 사실은 봐서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좋은 것만 봐서 그래서 되게 허황되고 약간 이제 그렇지만 않다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어떤 전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통일 사회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음 달에 의미 있는 행사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올해가 강복 7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개성을 가진 탈북 청소년들이 사실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생들을 이제 그런 이제 활동하는 단체를 개발해서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가 지난 8월에는 그 학생들이 일부분이 이제 단합을 위해서 저기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DMZ를 자전거를 타고 이제 캠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그 DMZ 그쪽에서 이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고향이 북한이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예, 되게 이제 금강산이 바로 보인다라고 되게 이제 감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그 탈북자 스스로가 탈북 청소년 스스로가 통일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본인들이 앞장서서 한국 사회에서 통일의 그 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행사의 이제 목표이고요. 11월 7일에 저희가 작은 그 발표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해왔던 이제 그런 활동들을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제 행사이고요. 여기에는 초등학생부터 9세부터 이제 대학생까지 24살까지 이제 다 참여하고요. 한 130명 정도가 이제 그 행사에 이제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전, 앞으로의 꿈꾸시는 계획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탈북자 사회의 이제 7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뭐 탈북 여성도 그렇고 자녀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좀 부담을 갖고 이제 탈북 이제 청소년들과 아니면 어머님들과 탈북자의 뭐 한 사람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제 청소년 뭐 이제 전문가 아니면 뭐 여성 전문가,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 나가겠다고 더 배우고 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 동해안 쪽이랑 DMZ 쪽 이렇게 자전거로 돌았다는 얘기 듣고 전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청소년기에 그 에너지, 넘치고 그 혈기왕성한 그 에너지를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느껴야 할 것,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쪽의 에너지를 좀 모아주는 작업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앞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탈북 청소년들 그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좀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해요? 이럴 때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